이렇게 당혹스러운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노력 없이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네, 안녕하세요. 부령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동안 어디 갔나 궁금하셨던 우리 비타 씨님이 옆에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비타 씨입니다. 책 홍보를 하러 나왔습니다. 책 홍보요? 네. 이건 제 책이잖아요. 잠시 빌렸어요. 사실 제 책이 나왔거든요. 제 책 뒤에다 뭘 붙인 거예요, 이거에? 네, 표지만 나와가지고 잠깐 붙여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옆에 있는 분들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러지 않아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공저로 3인방이 함께 썼습니다. 28, 33, 38. 2838을 함께 아우르는 이 세대들이 책을 썼는데요. 세 분의 소개를 좀 한번 먼저 해주시는 게 맞겠죠?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비타 씨고요. 네. 네, 저는 비타씨님과 옆에 계신 중걸님과 함께 2838 지금 집 사도 될까요? 라는 책을 쓰게 된 부토피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838에서 38을 담당하고 있는 중걸입니다. 반갑습니다. 2838 세대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제목이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2838 세대가 뭘 의미하는 거죠? 흔히 쓰는 2030이라는 단어 아시죠? 뭐 2030이 재테크를 한다, 부동산을 한다 이런 말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20대 초반이 그만한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20대 후반부터 가정을 꾸려나가는 30대 후반까지 재테크를 반드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의미하는 말로 정의를 내려보면서 책을 준비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이제 막 경제활동하고 또는 이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분들의 총칭하는 의미로 젊은 불이니 뭐 이런 차원에서 2838 세대라고 얘기한 거겠네요. 현실적인 단어라는 거죠. 현실적인 단어로 네. 그렇게 표현을 했다. 매우 확 와닿는 단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838 세대가 지금 집을 살 수 있냐 없냐에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내 집 마련부터 내 집 마련을 한 사람들은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좀 현실적인 불인이 책입니다. 책을 쓰게 되신 계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2838 세대라는 단어를 저희가 생각해낸 것은 아니에요. 이제 뭐 부령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부지런의 뭐 기획자라는 분이 2838이라는 현실적인 단어를 만들어 주셨고요. 책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도출됐기 때문에 책을 준비를 했고 제가 그동안 그래서 부지런 TV에 못 나왔던 거고요. 네. 그것 때문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서 책으로 좀 뭔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책을 집필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어요. 집을 사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수도권의 일기 신도시라든가 그런 것들을 추천해 줬는데 자기는 서울이 아니라서 싫고 신축이 아니라서 싫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서울에 전셋집을 마련하고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걸 보고 마음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보면서 이 친구들이 부동산 알고 집을 매수하는데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전달해주고 싶어서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어저께도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직장 동기 중에 한 명이 이제 지금 자기네 팀에 전체가 다 집을 샀다는 거죠. 본인만 빼고. 자기도 사야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지금 집을 사도 되냐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사실 한 명한테만 받았던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평생 동안 집을 사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한번 그 집을 살 때의 절차라든지 기타 등등이 너무 어렵게만 다가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세세하게 다뤘고요. 그 다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 책에 브리니가 읽었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이제 다 쓰시고 이제 책이 이제 곧 나오게 되는데 만족하세요? 제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없죠. 근데 와이프가 한번 읽어봤을 때에도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 좀 잡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읽었을 때도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하니 좀 만족스러운 책이 나오지 않았나, 자신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낯간지럽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그만큼 뻔뻔하다는 거죠, 제가. 또 노력도 했고 그만큼 자신 있게 또 준비를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책에 관련돼서 그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각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신도시에서 분양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개 업무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차렸죠. 이 책에서 담겨야 될 내용이 뭘까를 고민을 했을 때 제가 잘 담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더라고요. 현장에 대한 이야기. 심지어는 계약을 할 때 들고 가서 쓸 수 있는 약간 백과사전 같은 느낌으로 모든 내용을 다 담았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꿀팁도 담겨 있고요. 내 집 마련의 절차부터 모든 게 담겨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힘을 썼습니다.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손품이에요. 피타신님께서 발품에 대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정보를 굉장히 잘 담아주셨는데 저는 그 사전에 요즘 직장인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손품 정보들을 제가 많이 담았으니까 현장에 가기 전에 그것만 살펴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담았어요. 우리 불인이들께서 궁금해하신 것들이 보통 오피스텔 해도 됩니까? 빌려 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데이터를 담아서 고정관념을 깨는 내용들 담아놨으니까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사실 손품하고 발품을 하면 그게 다인 것 같은데 두 분이 그걸 다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는 뭐 한 게 없는 것 같고요. 우선은 부동산을 시작했을 때 책들이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읽힐 수 있는 거에 사실 중점을 많이 두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집을 사도 될까요? 라고 했듯이 정말 집을 사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사실 좀 집중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단계 나가면서의 꿀팁들, 저희가 부동산 공부하면서 이제 몸으로 익혔던 부분에 대해서 꿀팁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차트가 넘어갈 때마다 인사이트 부분을 해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맛보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책이 좀 알차게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놓치신 부분이 있는데요. 이 책은 뒷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책 후반부에 뭐가 담겨 있냐면 내 집 마련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될까요?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 다음에 뭔가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되잖아요. 네. 바로 그 부분 아닐까요? 갈아타기요. 네. 어떤 식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그 어려운 내용들이 쉽게 쓰여져 있어요. 최대한 대화체로 그리고 주인공들을 공들여서 쉽게 풀어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공 과정들이 조금씩은 다를 거라고.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저는 이 나이 때까지 고생하고 있는 불용이고요.